자,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영상 편집하려고 확인해 보니까 소리는 잘 녹음이 됐는데 화면이 제 소프트웨어 문제로 녹화가 정상적으로 안 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복습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아주 퀵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신 ERC20 토큰 스탠다드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고 또 직접 구현해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커스터마이즈해서 뭐 랩드이더라던가 혹은 아주 독특한 기능을 하는 뭐 밈 토큰을 만들어 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실제 현장 강의에서는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 강의에서는 이 내용들을 쭉 한 번에 이어서 다뤄보려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한번 가볍게 복습을 한번 해보면 지난번에는 세 가지의 타임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EIP20, 즉 ERC20이라고 하는 토큰의 가장 기본적인 트랜스퍼라고 하는 함수를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동시에 어떤 것들을 다뤘었냐면 트랜스퍼를 다루기 위해서는 내부의 밸런시즈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생겨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못 구현했던 기능들, 예를 들면 내가 직접 내 토큰을 옮기는 게 아니라 권한이 위임된 다른 컨트랙트나 다른 EOA가 토큰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transfer from이라고 하는 함수를 구현을 해봤고, 이걸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approve와 같은 함수들이 구현이 되어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balances 뿐만이 아니라 allowances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어떤 사람에게 권한이 적절하게 할당되었나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까지 마치면 어떻게 보면 ERC20이라고 하는 토큰 스탠다드를 정석적으로 구현하는 방법들을 다뤄봤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사실 1, 2번을 구현한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한 기능들을 추가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잘 몰랐던 구현들, 예를 들면 랩드이더라고 하는 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겨 있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 트랜스퍼 할 때마다 개발자에게 피가 가는 토큰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다뤄보고 이거를 직접 구현을 해봅니다. 즉 첫 번째에는 랩드이더를 직접 구현해보고 두 번째에는 특수한 형태의 트랜스퍼를, 즉 기존 함수를 동작을 약간 변경을 해서 만들어보는 과정들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 현장 강의 때는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이 유인물은 사실 여기 이더리움 사이트에서 제가 그냥 그대로 인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어떤 내용들을 보실 수 있냐면 왜 ERC20이라고 하는 규격이 필요했고 최종적으로 토큰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결정되었나라는 논의들이 포함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이를 토큰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9개의 메소드와 2개의 트랜스퍼 어프루벌이라고 하는 이벤트로 구성이 됐습니다. 다만 초기 논의들을 살펴보면 여기 우측 하단부에 히스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레딧이라던가 GitHub 이슈에 들어가 보면 이때의 최초 논의의 이름은 코인 스탠다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잘 아시고 사용하는 트랜스퍼 어프루브 등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샌드 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라던가 혹은 코인 밸런스 오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시에는 논의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의들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코인이라고 하는 커런시를 뜻하는 것 대신에 토큰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서가 최종 파이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갔지만 이 EIP라고 하는 프로포설도 한번 그냥 딱 논의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드래프트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리뷰를 받고 라스트 콜 이후에 최종 파이널로 결정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EIP20에는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9개의 메소드와 2개의 이벤트로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지난 시간, 즉 2회차 때의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뤄보면 이때 공부를 했던 내용은 이 컨트랙트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솔리디티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는 녀석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액션들, 즉 함수들로 이루어져 있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스토리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외부에서도 쉽게 혹은 더 저렴한 리소스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이더리움의 로그, 솔리디티에서는 이벤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서 저희가 이벤트도 별도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즉 그 말인즉슨 이 ERC20에서 정의되어 있는 것은 데이터는 우리 마음대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 9가지의 함수들과 2개의 이벤트만 표준에 맞게, 즉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살펴보면 이런 것이거든요. transfer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2가지 인풋들이 들어가고, 이뿐만이 아니라 들어갔을 때 최종적인 아웃풋으로 success라는 값을 주면 이는 transfer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동작해야 되고 무엇을 체크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되게 일부들만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ERC20으로 돌아와서 이 9개의 메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실제로 구현하면서 훨씬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9가지들의 메소드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정의해야 될 것들은 뭐 name이라던가 symbol, decimals, 그리고 total supply. 자, 이 위에 있는 값들을 보시면 사실 여기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즉 예를 들면 이름은 my first token, 심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줄여서 뭐 MFT,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반영할 것인가. 즉 예를 들면 1 곱하기 10의 18승이라고 했을 때 이걸 1로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면 데시멀스 값을 18이라는 값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상의 디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지갑이라던가 혹은 외부 디앱들에서 표시되기 위해서 결정하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함수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transfer이고, 이 transfer라고 하는 함수의 구조를 살펴보면 정의됐을 때부터 to와 value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디서부터 나가는지 from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컨트랙트, 이 함수를 호출하는 본인, 이 from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transfer라는 함수로는 직접 토큰을 옮기는 일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랑 좀 다르게 얘의 기능을 확장한 것도 있을 거잖아요. 이 함수가 transfer from이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from to amount를 다 명시를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권한을 위임을 하는 함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함수가 approve입니다. 그리고 이 얼마나 approve가 현재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함수가 allowance라고 하는 함수가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특정한 계정의 현재 토큰 밸런스가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balance of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선 지금 인풋, 아웃풋을 다 정의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인터페이스를 살펴보셔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고, 예를 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approve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approve 같은 경우는 이 함수를 부르는 주체는 즉 본인, 오너이지 않을 겁니까? 그렇단 말은 이 from은 여기 인풋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르는 주체가 오너라고 가정하기 때문인 거죠. 그 말인즉슨 누구에게 뭐 to나 spender를 명시를 하게 되고, 얼마만큼의 그 토큰을 위임해서 approve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와 같이 2개의 인풋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EIP 20 문서를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개발을 다시 하실 때에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 9가지 함수들을 구현하는 것으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외에도 ERC20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이벤트도 정의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전송이 성공했을 때 트랜스퍼라고 하는 이벤트, 그리고 두 번째는 approve가 성공됐을 때 approval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 5번의 트랜스퍼에서 트랜스퍼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해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트랜스퍼 from일 때도 발생을 해야 될 거고, approve 단계에서 approval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즉 저희는 이렇게 9개의 함수들만 짜면 이 내부의 구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랑 무관하게 ERC20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솔리디티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작성할 컨트랙트는 그냥 my first token이라고 하는 아무 기능도 없고 ERC20의 표준을 충실하게 따르는 토큰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천천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랙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정의할 거는 name, symbol, 그리고 decimals에 대한 값일 텐데요. 이런 값들을 함수로서 바로 정의를 하고 내부의 변수를 읽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public이라고 하는 가시성을 가진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를 하면 솔리디티에서는 자동으로 동일한 이름의 getter 펑션들을 생성을 해줬습니다. 즉 그 말인즉슨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하는 것만으로 컨트랙트를 배포했을 때 name이라는 동일한 이름의 함수가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읽어오기 때문에 이 3가지는 우리가 직접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저는 이 3가지는 변수를 정의하는 것으로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배포를 한번 해보면 정상적으로 3개의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9개를 뭐 순차적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편하신 걸 하셔도 되는데 전 일단 트랜스퍼나 밸런스 오브가 가장 쉬워 보이는 것 같아서 이 2가지 함수를 먼저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밸런스 오브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많은 ERC20의 컨트랙트들을 살펴보면 이 balance라고 하는 구현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특정 유저가 얼마만큼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가로 저장이 되면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그 말인즉슨 안수찬이라고 하는 EOA 어카운트가 100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유니스왑의 특정 페어는 10,000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작성되는 게 되게 쉬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강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뭐냐면 밸런시즈를 많은 분들이 구현하실 때 오너가 얼마만큼의 어마운트를 가진 밸런시즈를 갖고 있냐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주 특수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게 그 현장 강의 때 설명드렸던 예제인데 매년 토큰의 개수가 리셋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새롭게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뭐 온체인 활동을 열심히 한 분이라던가 혹은 0부터 시작한다던가 혹은 어떠한 규칙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매년 토큰의 개수가 리셋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생각나는 거는 그냥 컨트랙트를 매년 새롭게 배포하는 겁니다. 2023 토큰 컨트랙트라던가 2024 토큰 컨트랙트 이렇게 해서 토큰 컨트랙트의 어드레스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팀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컨트랙트로 관리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매년 리셋되고 초기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이 밸런시즈의 모양이 ERC20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꿔도 충분히 동작하고 또 뿐만 아니라 ERC20이라고 불리는 토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밸런시즈를 약간 확장을 해서요. 맨 처음에 키값으로 2열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키값으로 여기 위에 있는 값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냐? 제가 만약 밑에서 사용을 한다 했을 때 여기에서 2023년의 안수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잔액은 100개가 있다. 그리고 2022년의 이 사람의 잔액은 1개도 없다.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이렇게 9번 라인처럼 구현한다고 해서 다른 구현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구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는 어쨌든 요 내용들은 삭제를 하고 정석적인 형태의 밸런시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살펴보시면 많은 예제 코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입만 명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리디티에서는 여기도 변수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명시적으로 적어주시면 공부하시거나 혹은 밑에 코드를 작성하시는데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명시해서 최대한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까지 작성이 되면 밸런스 오브라는 코드를 짜는 건 되게 쉬운 일이 됩니다. 즉 밸런스 오브라고 하는 함수는 오너의 주소를 받을 텐데 얼마만큼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지 받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누구나 호출할 수 있는 함수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그냥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작성해봤던 getter 펑션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밸런스 오브는 작성을 했고요. 트랜스퍼가 이제 좀 중요한 함수인데 여기에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 주체의 관점에서는 항상 오너, 즉 from이 이 transfer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어드레스로는 뭘 받을 거냐면 to와 그리고 얼마만큼의 토큰을 전송할 것인지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것을 아웃풋으로 리턴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냐면 성공했을 때 true라고 하는 값을 리턴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제가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하다 보니까 뒤에 코드가 잘리는데요. 얘를 여러분들 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인풋 파라미터를 들여쓰기를 이렇게 수정해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독성도 좀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도 작성하실 때 편하신 방법으로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ransfer라고 하는 함수가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토큰이 전송되는 것을 다루다 보니까 예외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예외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첫 번째로 고민하실 점들은 에러와 예외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트랜스퍼의 대표적인 예외는 뭐가 있을 거냐면 여러분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내가 가진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출금하려고 하면 에러가 떠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거냐면 내가 가진 잔고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도 계산했지만 밸런시즈에서 오너를 줘야 하는 건데 오너가 메시지 센더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센더라고 기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너가 가진 잔고라고 하는 게
보내려고 하는 어마운트보다 많아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지난 시간에 했던 require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외 처리가 됐죠. 그 다음 해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잔고, 즉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즉 그 말인즉슨 from은 amount만큼 빼줘야 될 거고요. to는 amount만큼 받았으니까 더해줘야 될 겁니다. 자, 하나씩 해보면 오너가 가진 밸런스는 원래 오너가 가진 밸런스에다가 amount를 빼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떤 연산자로 줄일 수 있냐면 이 표현과 마이너스는 amount, 이 표현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24번 라인과 25번 라인은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줄여서 이 연산자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balances의 to 값에다가 amount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외 처리를 하고 이 예외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고요. balances는 발송하는 오너에서는 amount만큼 감소시켜주고 to에서는 amount만큼 증가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약속되어 있었던 트랜스퍼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이벤트까지 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공했으니까 return true라고 하는 값을 해주면 여기 success 값에 true가 반환될 겁니다. 즉 이 트랜스퍼 했던 내용들을 뒤에서도 계속 반복을 할 텐데요. 총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에러를 체크하고 예외 처리를 하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마지막으로 약속된 리턴 값을 반환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좀 고민해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수업 때에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이 트랜스퍼나 밸런시스가 되게 처음 공부했을 때는 잘 안 와닿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기 수업 때 했던 예제가 그대로 있는데 결국은 제 EOA 계정과 이 특정한 토큰 컨트랙트 계정은 어쨌거나 똑같은 4가지 값 외에는 다른 어떠한 값도 안 가질 겁니다. 논스, 밸런스, 스토리지 루트, 코드 해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더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의 네이티브한 수수료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밸런시스 값에 저장돼 있는 겁니다. 즉 여기에 100이더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갑에서 보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이는 토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지갑을 보면 너무 당연하게도 여기 있어야 될 것처럼 생겨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토큰즈는 뭐가 있냐면 이게 2만 개가 있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토큰 어디 있냐라고 하면 여기 없는 겁니다. 대신에 이 페페라고 불리는 토큰 컨트랙트에 스토리지 루트에 들어가면 구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밸런시즈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밸런시즈라고 하는 변수 안에 키 값으로 제 이더리움 주소, 실제로는 이렇게 안 들어가 있을 거고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걸 좀 줄여서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퍼를 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제가 만약에 이 계정을 이 토큰을 동생한테 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2만 개 중에 5천 개를 보내는 일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냐면 제 EOA 계정에서 컨트랙트 어카운트를 함수로 호출합니다. 여기 어떤 함수냐면
트랜스퍼 함수로 호출하는 거죠. 그럼 이 트랜스퍼 함수가 호출되면 이 컨트랙트는 본인이 갖고 있던 밸런스를 수정을 하는 겁니다. 즉, 안수빈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공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5,000개를 줄이고 여기에서는 5,000개를 늘려서 전송이 완료됐습니다라고 하고 이 반환값으로 성공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는 지갑에서는 여기에서 뭔가 다 있고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컨트랙트 어카운트 내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꽤 많은 함수들을 짰는데요. 이번에는 트랜스퍼가 아니라, 즉 내가 직접 토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다른 컨트랙트로부터 토큰을 옮기는 트랜스퍼 프롬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트랜스퍼 프롬을 짜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은 점은 얘의 실행 주체는 누구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실행 주체를 스펜더라고 부를 겁니다. 즉, 나 대신해서 내 토큰을 사용하는 주체이고 이 예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유니스왑의 페어, 익스체인지와 같은 컨트랙트들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걸 사용하는 예시들을 6주차, 7주차 넘어가면서 유니스왑 컨트랙트들에서 그대로 살펴볼 거예요. 즉, 자, 이 코드가 토큰을 넣고 이더로 바꾸는 함수를 뜻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트랜스퍼 프롬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오너는 바이어, 즉 우리 계정인데 이 컨트랙트로 옮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다른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세 가지의 인풋이 필요합니다. 원래의 소유자, 그 다음 받을 사람, 그리고 얼마만큼 토큰을 보낼 건지에 대한 어마운트 값일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도 아까랑 똑같은 네 가지 프로세스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외, 데이터 업데이트, 이벤트, 성공인데요. 자, 예외 처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보십시오. 여기는 두 가지의 예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랑 동일하게 잔액이 충분한가, 즉 오너의 밸런스가 보내려고 하는 어마운트보다 더 큰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권한이 있는가, 즉 스펜더의 권한이 보내려고 하는 어마운트보다 더 큰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었던 이 allowance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에서 정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다시 데이터 타입으로 넘어와서 그 상태 변수들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의할 거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권한을 주었는가 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야 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값이 어드레스인데 그 다음 밸류 값은 매핑 데이터 타입이고, 다시 한번 어드레스가 u 인티저를 찾는 구조로 가서 이걸 우리가 allowances라고 부르면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구현들에서 여기서 첫 번째 키를 오너, 두 번째 키를 스펜더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펜더, 오너라고 하더라도 이 구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남들이 구현하는 대로 이 오너를 첫 번째 키 값으로, 두 번째 키 값으로 스펜더를 사용하는 형태로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잔액이 충분한가 라고 하는 코드는 마찬가지로 require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오너가 가진 밸런스가 보내려고 하는 어마운트보다 충분한가? 자, 두 번째는요. 이 실행 주체가 스펜더잖아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스펜더라는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오너가 특정 스펜더에게 위임한 값이 지금 현재 보내려고 하는 어마운트보다 더 큽니까? 라고 조회를 해보면 됩니다. 즉 이러한 두 가지 예외 처리들이 이렇게 두 줄로서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야겠죠? 이번에 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밸런시즈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을 거고요. 얼마만큼 권한을 주었는가에 대한 업데이트도 있어야 될 겁니다. 즉 그 말인즉슨 1000개를 어프로브 해줬는데 지금 이 전송에서 500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1000개에서 500개를 빼서 500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안 빼주면 계속 1000개씩 보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까먹지 말고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오너 값에서는 어마운트만큼 빼주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 잔액에서는 어마운트만큼 더해주고 allowances에서는 오너가 스펜더에게 권한을 준 거에서 보낸 만큼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2번까지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벤트는 아까 마찬가지로 트랜스퍼라고 한 이벤트를 보내기로 했죠. 실제 보내는 사람은 오너, 받는 사람은 to, 어마운트만큼 보내주시면 되고,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어려운 transfer from을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남은 것들은 굉장히 쉬운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approve와 allowance, 그 다음에 total supply에 대한 값이 남아 있는데요. 자, total supply는 제가 수업에서처럼 깜빡했는데 위에다가 빨리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민팅할 때마다 증가 혹은 번할 때마다는 감소 시켜줘야 될 겁니다. 자, approve라고 하는 함수는 또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얘는 어떤 리턴 값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동작을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때는 EIP 문서를 읽으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approve는 누가 해야 되냐라고 하면 실행 주체가 본인일 겁니다. 즉 오너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남는 값은 결국 어떤 스펜더에게 얼마만큼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이 데이터를 더해주는 거, 어마운트만큼 allowances를 변경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너는 가져와야 되니까 제가 오너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메시지 센더를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allowances의 오너라는 키값에 스펜더라는 키값으로 찾아가서 이 값을 어마운트로 덮어쓰기 하는 겁니다. 자, 이 덮어쓰기에 대해서는 EIP 문서를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말인즉슨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unapprove 하고 싶다. 즉 누군가에게 할당되어 있던 토큰들을 모두 unapprove 하고 싶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approve 하는데 0만큼으로 approve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approve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더 확인해 보실 수 있냐? 이더스캔이나 혹은 이런 체인 익스플로러에 들어가시면 지금 내가 토큰 어프로벌 한 내역들을 모두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의도치 않은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양만큼 권한이 approve 되어 있다면 여기서 unapprove 할 수 있습니다. 그럼 unapprove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approve를 0만큼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요 함수는 완성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문서를 찾아가서 이벤트를 정의하고 발생시켜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allowances는 balance of랑 동일하게 얼마만큼 allowance approve가 되어 있냐를 확인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작성을 해보면 자, 요렇게까지 작성하시면 우리가 ERC20의 표준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모든 코드들을 다 짰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제가 배포 버튼 눌러보면 얘가 가져야 할 모든 함수들을 다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여기에는 9개의 메소드와 2개의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만약 민팅을 했다라고 하면 뭐 트랜스퍼도 될 거고요. 권한을 어프로브 해주고 트랜스퍼 프롬 하는 과정들도 다 진행이 되실 거예요. 자, 이까지가 어떻게 보면 EIP20의 토큰 스탠다드를 만드는 모든 과정입니다. 즉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2시간 동안 이 내용들을 다뤄봤고 2회차까지 이 내용들을 쭉 다뤄봤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1회차에 어떤 내용들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기능들을 추가해서 이 기능들을 추가해서 뭐 랩드 이더라던가 혹은 트랜스퍼에 특정한 기능들이 있는 컨트랙트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만들어 보고 싶은 컨트랙트는요 랩드 이더입니다. 자, 제가 새로운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요.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서 랩드 이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도 누가 설명하라고 하면 랩드 이더라고 하는 건 이더리움을 특정한 이유로 ERC20 형태로 랩핑해둔 토큰입니다. 혹은 컨트랙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랩드 이더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즉 기존에는 되게 추상적으로 이더를 랩핑한 컨트랙트 어카운트였다면 기술적으로 대체 랩핑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ERC20의 어떤 표준들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랩드 이더는 기본적으로 ERC20이 갖고 있는 모든 함수들 approve, transfer, transfer from, balance of 같은 함수들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외에 랩드 이더가 가져야 되는 함수들은 무엇이 있을까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도 2가지 함수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더를 받아서 토큰을 민팅해주는 이더2 토큰이라는 함수와 두 번째는요. 내가 받았던 랩드 이더 토큰을 가져다 주면 이더를 반환해주는 토큰 투 이더라고 하는 펑션 2개가 있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랩드 이더는 어떤 역할을 하냐? 사실상의 이더를 그냥 저장하는 볼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금고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금고냐면 이 이더2 토큰이라고 하는 함수는 본질적으로 이더를 디파짓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토큰을 넣고 이더를 받는다는 거는 이더의 관점에서 출금하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랩드 이더라고 하는 게 이제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정의되는 걸 안 거죠. 랩드 이더는 ERC20 컨트랙트인데 두 가지 함수가 더 있다. 디파짓과 withdraw라고 하는 함수가 구현되어 있어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민팅을 해주고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서 토큰을 넣으면 이더를 반환해주는 이 함수를, 이 컨트랙트를 랩드 이더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드를 한번 수정을 해서 랩드 이더를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컨트랙트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름과 심볼만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함수를 더 짜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디파짓이라는 함수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만약에 헷갈리신다라고 하면 이더를 받아서 토큰을 준 함수다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디파짓은 어떤 인자들을 받을까 먼저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인자들을 받을지 고민해 보면 얼마를 받아서 누구에게 랩드 이더를 민팅해 줄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얼마를 받아서는 사실 이더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페이어블로 정의하면 메시지.점 밸류에 이더는 정확한 값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정확히 내가 바꿀 만큼만 이더를 넣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 밸류만큼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인풋 값은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넣는 주체와 받는 주체가 다르다면 여기다가 어드레스 2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넣는 본인에게 랩드 이더가 민팅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풋 데이터에는 넣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파짓이라고 하는 거에는 사실 받을 만한 인자가 없겠네요. 자, 첫 번째로 아까처럼 우리가 변수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메시지 센더를 오너로 그리고 유저가 보낸 이더 값을 message.value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더를 받아야 되니까 이 함수는 payable 함수여야 이더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되는 일은 받은 만큼 민팅해 주는 거잖아요. 민팅이라는 표현이 결국 뭐냐면 이 balances 값에다가 이 토큰만큼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추가를 했으니까 토탈 서플라이 값도 어마운트만큼 올려주셔야 될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의하고 데이터를 변경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되는 일은 이벤트를 발생시켜 줘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토큰이 발행됐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딘가에서 이 유저에게 이 어카운트에게 이더를 발송한 것이 되니까 여기서도 트랜스퍼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시키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새로 민팅됐을 때는 이 새로운 주소를 이 0x0 0주소에서 발송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2는 받는 사람, 어마운트는 동일하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여기 왼쪽 탭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제가
랩드 이더 컨트랙트를 배포를 했고, 여기 보시면 deposit이라고 하는 payable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30개의 이더를 보낸다 라고 하고 얘를 호출하면 달라진 부분들이 여기 밸런스 값이 30으로 옮겨졌고요. 그리고 즉 여기는 컨트랙터 어카운트에 30 이더가 들어왔고 제 EOA 계정에서는 지금 30 이더가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재미난 점은 여기서 이제 밸런스 오브에 제 주소를 조회해 봤을 때 여기에 이제 30 랩드 이더가 민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 발행량을 확인하더라도 30 랩드 이더가 저한테 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ERC20 규격을 만족하는 토큰 컨트랙트이다 보니까 제가 이 받은 랩드 이더를 다른 계정에게 트랜스퍼 하거나 어프로브 하는 것도 동일하게 동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디파짓이 완료가 됐으니까 동일한 아이디어로 토큰 투 이더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withdraw 펑션인데요. 자,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인풋 값을 받을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아까 같은 경우는 메시지.value가 메시지.sender가 있으니까 인풋 데이터가 없어도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메시지 센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토큰을 보내고 이더를 받는 거니까 굳이 페이어블도 아니고 메시지.value 값에는 안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얼마만큼 바꿀 건지에 대한 값이 적혀 있어야 될 겁니다. 즉 이건 토큰의 값이고 지금 랩드 이더랑 이더가 1대1로 매칭이 되니까 사실 받을 이더의 수량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도 제가 똑같이 메시지 센더로 정의를 할 거고요. 밸런시즈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오너가 가지고 있던 이 어마운트를 빼줄 겁니다. 그리고 토탈 서플라이 값도 어마운트만큼 빼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소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아까랑 다르게 이건 이제 토큰에 대한 데이터만 업데이트를 했다면 이더를 전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더는 컨트랙터 어카운트가 갖고 있던 걸 이 오너한테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오너를 페이어블 어드레스 타입으로 바꾸고 트랜스퍼 할 건데 이 컨트랙트가 갖고 있던 밸런스 값, 아니죠. 어마운트 값만큼 트랜스퍼를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업 때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이 withdraw도 우리가 꼭 이렇게 구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여러분의 자유도가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지금은 제가 어떤 아이디어로 생각을 한 거냐면 withdraw는 사실 토큰을 소각하는 행위이다라고 사실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은 이 똑같은 withdraw라는 함수를 자사주를 매입하는 행위이다 라고 정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토큰을 그냥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withdraw 하면 랩드 이더 자체를 컨트랙트 어카운트가 보유하는 행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내부 구현들은 달라지겠죠. 즉 예를 들면 토탈 서플라이가 그대로 있고 밸런시즈의 오너는 어마운트만큼 빠졌지만 밸런시즈에 이 토큰의 주소에 이만큼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배포를 하고 이번에는 15이더만큼 디파짓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밸런스는 15개의 랩드 이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출금을 할 텐데, 출금이라는 표현은 랩드 이더를 원하는 개수만큼 넣고, 그리고 이더를 받는 거죠. 현재 이더는 55개입니다. 자, 그럼 55개에서 60개 되도록 5개만 반환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벤트까지 발생을 했고, 제 계정을 보면 아까 54개에서 59개, 60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함수들도 다 동작을 할 거니까 우리가 랩드 이더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다 될 거예요. 실제 랩드 이더도 이렇게 똑같이 구현되어 있고요. 여기서 좀 추가된 것은 되게 중요한 활동이 디파짓과 윗드로우다 보니까 이 디파짓과 윗드로우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이벤트로 정의되어 있어서 이벤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시려면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 지금 제가 이더 스캔에서 보고 있는 이 컨트랙트가, 이 주소가 랩드 이더의 그 메인넷 컨트랙트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컨트랙트에 들어가 보면 이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봤던 디파짓이라고 하는 함수, 그리고 윗드로우라고 하는 함수가 똑같이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궁금한 했던 함수들이나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항상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랩드 이더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발자들, 기술자의 관점에서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 어떤 함수일까를 보시고, 아, 이게 결국은 이런 간단한 기능들이 구현된 컨트랙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처럼 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트랜스퍼에서 수수료 받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랩드 이더를 약간 특이하게 만들어서 새로 짜겠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자, 제가 수찬 밈 토큰이란 걸 하나 만들 겁니다. 이건 어떤 기능을 할 거냐면 되게 쉬운 기능을 하는데요. 트랜스퍼 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우리가 의도하는 거는 from 계정에서 to로 100만큼의 토큰이 실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내부적으로 동작이 어떻게 되기로 약속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 트랜스퍼라고 하는 건 제 마음대로 어떻게 변경을 해볼 거냐면 개발자에게 당연히 기여를 해줘야 되니까 개발자에게 10% 주고 나머지 90%만 전송되도록 한다라고 규칙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내부 구현들을 그냥 편하게 바꾸시면 됩니다. 즉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fee를 정의하는 거예요. fee는 amount의 10%다. 그럼 그 말인즉슨 amount에서 fee 뺀 게 실제 전송되는 양일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오너에서 amount만큼 빠지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fee를 뺀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발자에게는 fee만큼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개발자라고 하는 값에는 우리가 여기 컨트랙트에 정의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냥 하드 코딩해서 뭐 0x 점점점점 입력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실제 구현보다는 이런 함수들이 우리 눈에는 메타마스크에서 이거 실행하면 그냥 트랜스퍼라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부 동작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보다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일단 베리파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 베리파이 되어 있더라면 우리가 이 컨트랙트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의도한 대로 코드가 동작하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완성을 해보면 제가 여기는 그냥 하드 코딩해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는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도 이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지금 10% 빠진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이벤트로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개발자는 그래도 트랜스퍼 이벤트는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구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즉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퍼로 호출하면 90%만 실제 수신인에게 전송이 되고 나머지는 제 계정으로 피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걸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퍼 말고도 트랜스퍼 from도 수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내용들을 하나씩 구현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이전에 그럼에도 그 현강에서 같이 설명드렸던 유니스왑에서도 어프로브가 좀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메인넷으로 제 계정으로 유니스왑에 접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위해서 가스비 4만 원이나 내고 이 2만 원어치의 페페코인을 구매를 해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페페 토큰을 이더로 바꾸는 과정들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디파이나 디앱 사용 경험들이 있으실 테니까 한 번씩은 이러한 표현들을 보셨을 거예요. 즉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요. 제 EOA 계정에서부터 컨트랙트 어카운트까지 그냥 스왑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제가 그냥 원하는 거는 쉽게 스왑하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스왑이라고 하는 창 자체도 안 뜨실 거고 이걸 만약 컨트랙트에서 직접 호출한다 하더라도 동작을 안 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왜 그러냐면 이 유니스왑 컨트랙트가 이 페페 토큰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가져갈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트랜스퍼 프롬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어프로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밑에다가 페페라고 하는 컨트랙트도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지금 어프로브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바꾸려고 하는 값만큼 넣고 싶다 라고 하고 넥스트를 누른다는 것은 여기 어프로브를 누른다는 것은요. 누구의 함수를 호출하는 거냐면 우리가 유니스왑 D 앱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페페 안에는 ERC20에 있던 approve라는 함수도 있을 거고 이런 함수들이 존재할 텐데 제 계정에서 approve를 이렇게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한 거냐면 스토리지에는요. 여기에 제 계정이 유니스왑에 이렇게 allowances를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행위가 이 approve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유니스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제 거를 본인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유니스왑이
유니스왑의 이 랩디더와 페페를 스왑하는 익스체인지가 스펜더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우리가 이 스왑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스왑이라고 하는 함수는 함수 안에서 transfer from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 페페 토큰이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제가 코드를 짜면서도 실행 주체가 누구인가를 계속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요 D앱들을 실행해 보시거나 개발하시면서 이 컨트랙트 혹은 메소드의 실행 주체가 누구일까를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즉 아까 제가 이거 짧게 보여드렸지만 유니스왑의 솔리디티 구현체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즉 여기 보면 제 EOA 계정에서 컨트랙트 어카운트로 토큰을 판 만큼을 트랜스퍼 프롬을 통해서 이 토큰 컨트랙트를 호출하는 겁니다. 즉 이 D앱의 개발이 나중에 되면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여러 경로를 거쳐서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트랜잭션이 실행되게 됩니다. 우리는 스왑을 호출했는데 이 스왑이라고 하는 함수 내에서 이런 스왑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스왑이라고 하면 표현했고 이런 것들 내에서 계속적으로 호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짰던 ERC20이 여기에 랩드이더랑 페페뿐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유니스왑도 ERC20 토큰인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렇냐면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스왑 기능이 있고요. 유동성을 공급하는 함수가 있고 유동성을 제거하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나오냐면 LP 토큰이 발행됩니다. 즉 제가 방금 어떤 표현 드렸냐면 발행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즉 add liquidity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뭐냐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LP라고 하는 토큰, 이 유니스왑 컨트랙트의 토큰을 민팅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제거하는 리무브 리퀴디티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제거하지만 LP 토큰을 소각하는 행위랑도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토큰의 발행이 아까 어디도 있었냐면 디파짓도 토큰의 발행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디파짓과 애드 리퀴디티가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ERC20이라고 하는 토큰의 관점에서 보자면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얘는 이더를 넣었을 때 토큰을 민팅해 주는 거고 얘는 페페와 이더를 같이 공급했을 때 LP 페어를 공급했을 때 토큰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위드로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는 토큰을 넣으면 토큰을 소각하면 이더를 반환해 주는 금고의 역할을 했던 거고요. 여기서는 LP 토큰을 소각하면 그 대가로 내가 넣었던 풀에 있던 페페 토큰과 랩드 이더를 반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우리 5주차, 6주차에 다루는 이 유니스왑도 결국은 ERC20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니스왑 컨트랙트가 ERC20이다 라고 되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다뤄봤냐면 ERC20 표준이란 대체 무엇인가? 즉 이거는 데이터는 되게 옵셔널하게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9개의 메소드와 2개의 이벤트가 있으면
그리고 이게 동작한다면 의도한 대로 ERC20이라고 불리는 토큰 스탠다드라고 하는 컨트랙트로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각각의 요소들은 뭐 name, symbol, decimals 이런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함수가 transfer라고 하는 함수와 transfer from이라고 하는 함수였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transfer라고 하는 함수는 되게 다이렉트로 내가 직접 호출해서 내 토큰을 남한테 보내는 거라면, ERC20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transfer from은 approve라고 하는 권한 위임 기능을 통해서 내가 직접 토큰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있는 남이 내 토큰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기능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짜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던 내용들은 My First Contract를 작성을 하면서 이 밸런스 오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이걸 작성을 하기 위해서 밸런시즈와 같은 데이터 타입을 먼저 정의를 했어야 되고요. 이 데이터 타입도 우리가 딱 하나로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도가 있다면 의도와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작성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transfer와 transfer from을 할 때는 이걸 생각하는 흐름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4가지의 순서로 진행을 했고, 첫 번째, 어떤 예외가 발생할 것인가. 즉 예를 들면 트랜스퍼에서는 잔액이 충분한가. 그리고 트랜스퍼 프롬 같은 경우는 이거에 더해서 권한이 충분한가. 이 내용들을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즉 밸런시스라던가 allowances 같은 내용들을 업데이트했고요. 세 번째는 이벤트를 이제 기록하고, 네 번째는 성공했다고 성공한 리턴 값을 반환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함수들을 보면서는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완성된 이후에는 그냥 ERC20에서 랩드이더라고 하는 거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즉 우리가 랩핑되어 있다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 랩드이더가 왜 이더를 저장하는 볼트 역할로서 수행을 하고, ERC20으로 랩핑되어 있는 이더라고 하는 거는 deposit이란 함수와 withdraw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 중요한 함수인데 랩드이더를 구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행하면서 실제로 컨트랙트 어카운트에 이더 밸런스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랩드이더가 발행되고 랩드이더로 넣었을 때 이더가 반환되는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컨트랙트 약간 수정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트랜스퍼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밑에 악의적으로 구현을 해놨다면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동작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밈 토큰적인 재미난 구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러한 ERC20의 함수들이 실제로 유니스왑에서나 다른 DApp들에서 어떻게 사용되나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 그림을 그렸던 때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메타마스크에서 보이는 잔액들 같은 경우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내 어카운트에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두 컨트랙트 어카운트 상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어떠한 이유로 만약에 셀프 디스트럭트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해서 이 컨트랙트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제 토큰은 영영 없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이 관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랩드이더가 무엇인지, 그리고 페페라고 하는 컨트랙트는 무엇인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유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유니스왑의 DApp에서 제가 페페 토큰과 이더를 스왑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스왑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approv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얘를 실행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allowances 값에 제가 유니스왑에
일부 토큰들을 위임해 준 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스왑 과정이 일어나서 유니스왑이 제 토큰들을 가져오는 흐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관점이라면, 세 번째에는 유니스왑의 익스체인지 페어도 ERC20이다. 이거를 이해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유니스왑에서도 나중에 LP로 공급을 했을 때,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 나의 지분에서의 쉐어 레이티오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ERC20 토큰으로 계산하고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인즉슨 우리가 유니스왑을 짤 때도 ERC20의 함수들을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함수가 민팅, 유동성 제거라고 하는 함수가 소각이라고 하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그림이지만 이 그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꼭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사실 제가 진짜 의도치 않게 영상 녹화가 안 되는 바람에 현장 강의를 그대로 공유드리지 못했고 이렇게 퀵하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오히려 더 제가 압축적이고 좀 빠르게 설명을 했다 보니까 복습하시기는 훨씬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꼭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5월 27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휴강입니다. 그래서 2주 쉬시고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